오늘은 재건축 구역에서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상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상가 투자로 아파트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특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건축 구역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할 경우 아파트 분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재건축 표준정안에는 상가를 공급받지 않을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었고요.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준정안은 상위 규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과는 그 문구가 좀 다릅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여기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중요한데요. 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제2호에서 상가 소유자, 즉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 규정 제2호 감옥에서 상가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과 관련하여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재건축 표준정안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이 서로 문구가 다른 부분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재건축 표준정안은 상가, 즉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것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었고요. 반면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문구가 다릅니다. 이 두 개의 문구가 서로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를 받는 기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다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에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개의 문구가 같은 의미라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 다른 의미라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 법원의 입장을 모두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의 입장과 2008년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건설교통부는 이 시행령 규정에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즉 문구상으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문구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2008년 5월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도 상가 분양 신청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조합원 전원의 동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건축 현장에서도 이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과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과거의 유권 해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령에 따라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하고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포기하는 등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주택 공급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기준을 마련하려면 결국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고등법원도 최근 선고한 판결에서 과거의 판시 내용을 완전히 뒤집었는데요. 최근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을 이 시행령 규정과 다르게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 분쟁이 되어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지난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2호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가 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은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다,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요. 2024년 8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 확정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과거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판사님들마다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2024년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서울고등법원의 해석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 국토교통부 입장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다른 기준을 수립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조합원 전원의 동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 1000명이 있는 구역에서 999명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1명만 반대하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과 다른 기준으로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최소 분양단위 상가 추산액이 최소 분양단위 아파트 추산액보다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 구역에서 상가 조합원이 단지 상가 분양청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구역에 상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상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빈센트로의 김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